그리고 부상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내일은 무슨 파트죠?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FRC 이 요가가 머리를 제일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시탄가 하는 사람들은 시퀀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시퀀스가 있으니까. 지금 요가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탄가도 하고 또 제가 선생님 특이했던 게 FRC 요가 뭐 이런 수업을 또 진행을 하셨잖아요. 제가 관찰한 바에서는 선생님이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나? 물론 뭐 이미 배우신 분들 중에 이것들을 적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뭐 기존이든 이후에도 있었을 거지만 그러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신 선생님은 아마 문재현 선생님이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뭐 FRC를 배우고 실제로 수업에 좀 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봤고, 근데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거 안 좋았고, 혹은 내가 뭐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시탄가 요가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시퀀스, 동작이 정해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제가 볼 때는 관절들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퀀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쪼개서 많이 썼었어요. 저는 이 시퀀스를 보고 오늘은 이제 견관절, 어깨 관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FRC에서 적용되는 카스나 페일즈, 레일즈 뭐 이런 것들을 아시탄가 시퀀스 내에서 진행을 하지만 견관절에만 집중해서 1시간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고. 그럼 그냥 좀 더 설명하자면 프라이머리 시리즈에 나오는 특정 동작을 선택을 해서 그 동작에서 어떤 특정 관절들을 더 중심적으로. 그쵸. 그 시퀀스는 쭉 가는데 예. 모든 동작에서 견관절과 이제 어깨 관절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동작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동작에서 특정 관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퀀스 내내 견관절을 더 집중해서 하는 것들을 시도를 해보셨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일주일 내내 견관절만 해본 적도 있고, 일주일 내내 척추만 해본 적도 있고, 일주일 내내 이제 고관절만 한 적도 있고. 제가 아시탄가를 조금 해봤어요. 한 몇 개월 해봤었는데, 특정 동작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동작을 해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깨가 충분히 굴곡이 되어야 된다던가 내전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던가 그러한 전제 조건들을 해결을 하고 나서 이 자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자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퀀스가 이렇게 그냥 슉슉슉 지나가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전제 조건들이 충분히 단련될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한 특정 포지션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들을 해결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자세를 하나씩 가르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왜냐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 모양으로 할 줄 아는데, 그래서 뭐 한 가지 동작에 대한 전제 조건 위주로 수업을 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작년쯤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봤을 때 피드백은 굉장히 좋았어요. 막 그 해당 포커스를 하고 있는 그 관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제 분절을 하려고 하고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못해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긴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너무 다양한 시퀀스를 이제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맞아. 이게 좀 스트레스예요. 수업 입장에서 매번 이걸 쥐어짜려고 하면은 머리 아파. 네. 왜냐하면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성장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바뀌어야 돼서 그렇죠. 이제 하타 요가도 하고 아시탄가 요가도 하고 FRC 이 요가가 머리를 제일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조금 제가 아시탄가 한 사람이 뭐가 부르냐면, 아시탄가 한 사람들은 시퀀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게 시퀀스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약간 키 스트레치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키 스트레치는 뭐 시퀀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수업을 재밌게 짜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 나의 창의력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매 수업을 내가 뭐 하루에 3번씩 4번씩 수업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키 스트레치 수업이 어려운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창의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편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왜 이런 스타일로 바뀌게 됐나? 네. 그렇게 바꾸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흥미도도 높았어요. 제가 하루에 2파트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계속 다른 파트가 들어가요. 오늘 오전에는 고관절, 오후에는 견관절, 다음날 오전에는 척추, 그 다음엔 저기 골반 경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문이 내일은 무슨 파트죠?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도 질문 많이 받아요. 다음 킨스트레치 수업은 뭘 하나요? 이런 질문 받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날 하고 싶은 거. 그 말은 그날 당장이라도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하는 거고 그 전에 떠오르면은 제가 이걸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적이 많아요. 내 눈앞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수업을 짜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든 수업이 되긴 하지만 네. 모르겠어요. 저는 요가를 하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피드백도 좋고. 그쵸. 그리고 조절에 대한 인지 자체도 예전에 요가만 했을 때는 이게 서로 답답함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잠깐 잘 모르겠고 지식도 이게 체계적으로 습득이 안 돼 있었고 당연히 상대방은 그 해당 관절을 움직여 본 경험 자체가 최소 20년 이상 없으니까. 맞아요. 네, 이거를 본인이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맞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부상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네, 이게 요가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그 FRC를 따는 요가 선생님의 대부분은 아시탄가요. 왜 그런지 정말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요가 선생님의 거의 대부분은 아시탄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을 만들어진 시기와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그 아시탄가의 그런 엄격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시리즈를 할 만한 현대인들이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삶을 초, 중, 고, 대, 회사 이게 20, 30년을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아시탄가가 먼저 알고 등록을 한 게 아니잖아요. 회원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요가원이 있는데 하필 거기서 그냥 아시탄가 원인 거고 내가 하다가 나서 이게 아시탄가를 하고 있는구나.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타 요가가 뭔지 안 해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구분해? 뭔지도 모르고, 네. 지나가다가 요가원을 들리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아시탄가처럼 그 프라이머리의 동작들이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을 사람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갭들을 잘 못 채우기 때문에 부상이 좀 잘 일어나지 않나? 그게 저의 생각이고. 같은 맥락에서 아시탄가 선생님들이 그래서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련원들의 부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또 부상이 안 발생해야 이 아시탄가를 계속 할 수 있고 혹은 다른 요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든 국내든 아시탄가 하시는 선생님들이 FRC를 많이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러도 가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FRC 요가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좀 더 아시탄가를 잘하겠다던가 부상이 줄었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나요? FRC 요가를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본인들이 움직임을 이제 읽어보고 자기를 객관화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률 너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부상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니까. 네,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면은 부상이 오겠구나라고 알고 나서 부상을 당하는 거랑 아무 이유 없이 부상 당하는 거랑 아니면 혹은 모르거나 이유를 그렇지는 말자 이 주의라서 부상은 제가 왔었어요. FRC 요가로.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처음에 시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회원님들은 한 타임 오고 일주일에 3타임 오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많으면 하루에 3타임도 한 적이 있어요. FRC 요가를. 저는 해당 관절을 이제 일주일 내내 한 적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1시간씩 동일한 관절을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일주일을 쭉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는 하루에 3번, 다음날 3번, 일주일에 뭐 3호 15번을 1시간씩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죄가 부상이 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이 있냐면 어떠한 모빌리티 드릴 혹은 뭐 요가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뭐 많이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 인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 너무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대한 부상에 대한 것들 요인이 되는데 마치 사람들은 뭔가 쇠를 엄청 많이 들어야만 다치고 혹은 그 엄청 쇠를 드는 동작에서 내 테크닉이 안 좋아야 다치고 여기서는 크게 내가 이 부상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가 하면은 안 다친다 전혀 아닌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이 FRC를 처음 접하고 나서 그런 헌터 같이 나도 존나 유연해져야지 약간 네. 네,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작년에 그 FIC 요가에 대한 이론 설명을 했을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게 긴장과 압박 수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긴장이랑 뼈와 뼈가 닿아서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압박에 대해서 구분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특히 요가나 체조나 이렇게 가동 범위를 끝까지 아주 많이 극대화하려는 이런 방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부상을 줄이고 혹은 어떠한 자세를 내 몸에 맞춰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막 요가 해부학 이런 워크숍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니 해부학은 해부학이지 요가 해부학은 뭐야? 그냥 해부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물어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아까 얘기한 기시정지가 어떻고 뭐 무슨 근육은 상방회전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외워서 하는 게 요가를 잘하고 혹은 안 다치게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런 수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과 수련해서 개선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것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개선이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부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하고 나서 사람들의 좀 생각은 좀 어땠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나 이제 강사진들, 지도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요. 근데 보통 많은 부분들이 잘 인정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래도 할 거야, 이런 거. 예. 뭐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뭐 괴리감에 빠져가지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뭐 사람의 인간의 능력 무한하니까 한번 뭐 해보시는데 알고는 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다치면 찾아오세요 이렇게 다치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수련을 받으시는 요가 선생님이 자기 친구가 이렇게 할 때 고관절 내전, 굴곡 내전 할 때 고관절 찝힌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긴장인지 압박인지 구분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혹시 그 친구가 굴곡 내전 했을 때 아까 말한 압박이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피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건 뼈와 뼈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미 통증이 있었어요. 이미 뭐 레이브럼 쪽이나 뭐 그쪽에 이미 손상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분이 그 얘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대요. 고관절 내전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탄가 하시는 분들한테도 원래 좀 문제가 없는 분들은 괜찮은데 프라이머리 시리즈를 자세히 보시면 내외전 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고관절뿐만 아니고 어깨에 대한 내전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고무카사나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켜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어깨와 이 사강골이랑 이 견갑골에서 이렇게 회전이 되듯이 이렇게 어깨가 로테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실제로 전혀 회전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는 내외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러한 상태에서 고무카사다를 했을 때 사실 어깨가 내전되지도 않고 이쪽에 계속 이 견갑골
어깨 앞쪽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주는데 일반적인 요가에서도 그러한 고관절 내회전이나 어깨 내회전에 대한 자세가 다른 거에 비해서 적기도 하고 특히 어깨 내전을 할 때 이것을 분리해서 쓰는 거에 대한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어깨가 안 좋아서 오신 요가 선생님들 중에 그런 케이스 되게 많이 봤어요. 어깨가 안 좋아서 왔어요. 근데 보면 어깨에서 회전 움직임이 전혀 안 되고 그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 옆 사람과의 비교가 제일 크죠. 수련 같이 하다 보니까 빨리 옆 사람처럼 만들어야 되고 같이 있는 잘하는 사람처럼 내가 빨리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빨리 완성 동작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강사진들도, 지도하는 강사진들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거 왜 안 되냐? 일단 만들어 놓고 가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일단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만들어 놓고 잘못됐으면 또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 버리니까 뭐 한국 사람은 그런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어려운 자세를 빨리빨리 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완전 무슨 저는 요가 잘 모르지만 요가는 이게 체조가 아니고 스포츠가 아닌데 왜 이렇게 경쟁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제일 큰 것 같고, 예,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집에 가서 혼자 연습하다가 다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집에 가서 또 하고 또 다치셔서 또 오고 그래서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선택해라. 알고는 다치고 알고는 좋아지자. 네, 이렇게.